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정관은 회사 설립 시에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이 정관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 규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발행의 수, 사채 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너무 복잡하죠. 이런 많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정관입니다. 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회사의 이름,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각 기관인 대표이사, 이사, 또 감사를 누가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한 기관이고요. 또 많은 권한이 이제 부여되는 만큼 의무와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선출할 때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럼 스타트업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보통 이 스타트업 회사에는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분들이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직접 선임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 미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사를 한 명만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또 409조에 따라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이사, 감사, 이사 몇 명 이런 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그 직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인 경우가 있고 또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법 209조 2항에 따라서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측이 따로 알아둬야 됩니다. 선의의 제3자라는 것들은 그 등기부에 책임 제한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등기부에 있다고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하면 또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안해 둔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해서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월권 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3자인 거래처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